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수천 개의 석탑이 건립되었습니다. 이런 석탑은 크게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 세 개의 구조체로 구성이 되는데요. 가장 핵심은 사리가 봉안되는 탑신부입니다. 그렇지만 탑신을 바치는 기단부도 중요하고 또 탑의 외관을 화려하고 상승감 있게 해서 웅장한 외관을 형성케 하는 부분이 바로 상륜부인데요. 이 상륜부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조체가 잘 어울려야 완벽한 조형물이자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석탑의 경우 특히 통일신라 시대 석탑 중에서 상륜부가 완벽하게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고려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 석탑도 상륜부가 완벽하게 남아있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통일신라 시대 석탑 중에서 그나마 바로 남원 실상사, 그리고 문경의 봉암사, 장흥의 보림사, 이 정도가 통일신라 시대 석탑 중에서 탑신부와 상륜부까지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석탑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중에서도 바로 남원 실상사 동서 3층 석탑의 상륜부가 가장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이 도굴되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재현할 때 바로 상륜부는 남원 실상사 3층 석탑의 상륜부를 그대로 채용해서 재현한 것입니다. 만약에 남원 실상사 3층 석탑의 상륜부가 남아있지 않았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일부 마애탑이나 또는 사립으로 출토된 작은 금동 소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현재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의 상륜부를 복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 남원 실상사 3층 석탑의 상륜부는 통일신라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석탑에서 차지하는 어떤 학술적인 비중, 위상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상륜부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남원 실상사 3층 석탑의 상륜부를 몇 년 전에 저도 이 상륜부가 기우는 문제 때문에 비계를 설치해서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다시 상륜부를 자세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상륜부의 조형 기법과 구조도 살피고 또 중수 흔적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상륜부 부재에 범자가 새겨져 있다는 정보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상륜부는 서쪽 석탑의 상륜부 모습입니다. 아래에 어떤 노반, 복발, 앙화, 보륜, 보계, 용차, 보주 이렇게 상륜부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찰주에 아주 정연하게 잘 순서대로 결구시켜놨고 또 밑에서 볼 때는 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상당히 크고 또 아주 섬세하고 우수한 조각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화문을 입체적으로 표현했고 또 중간중간에 보상화 문항도 추가적으로 섬세하게 표현을 해서 화려하고 장엄적인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장인이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기교 있게 표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술적이고 예술적 완성도까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륜부가 신라 장인들의 기술과 솜씨를 석탑을 만드는 기술을 한눈에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단보다 탑신부는 정연하고 깔끔한 치석수법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상륜부처럼 아주 장식적이고 화려한 양상은 없기 때문에 이 상륜부가 바로 석탑의 어떤 외관, 장엄적인 모습, 예술적인 기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올라와서 보면 직접 보면 바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에, 어느 시기에 이 상륜부가 보수가 있었던 걸로도 파악되지만 통일신라 시대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 석탑은 신라 말기에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석탑을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리구의 관련 명문이나 직접적인 기록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 실상사의 연역 그리고 전체적인 조형 기법, 양식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신라 말기인 9세기 때에 건립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9세기에 석탑의 어떤 조형 기법과 양식, 외관, 상륜부의 모습을 그리고 통신라 시대 상륜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쪽, 그러니까 동탑의 상륜부 모습인데요. 동탑 상륜부는 서탑 상륜부와 달리 중수가 되었던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시기에 붕괴되거나 파손돼서 수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하면서 새로운 부재를 갈아 끼워 넣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재들의 파손된 부분도 있고 또 기존 부재와 다른 조형 기법과 양식을 또 표현 기법을 보이는 부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재도 있고 또 파손된 부재도 있고 또 새롭게 바꾼 신부재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상륜부와 마찬가지로 이 동탑의 탑신부의 부재들도 파손된 부분도 있고 또 기단부도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이 동탑은 어느 시기에 석탑이 붕괴되니까 다시 세웠고 그 과정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부재들은 새롭게 새로운 부재들로 교체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상륜부는 그러한 양상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탑 상륜부에서 2단의 보륜이 있는데 이 보륜 아래의 찰주 부분에 끼워진 석재가 범자가 새겨져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아주 독특한데요.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올라와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니까 관찰을 해보니까 범자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범자가 만약에 처음에 석탑을 만들 때 새겼다면 역사적 학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엄청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범자는 밀교의 역사와 함께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범자가 석탑을 만들 때 새겨졌다면 밀교의 역사를 또 범자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탑을 처음 세울 때 쓴 것은 아니고 후대에 탑을 중수하면서 범자를 쓴 부재를 새롭게 추가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륜부를 새롭게 중수할 때 부재를 갈아 끼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부재의 표면에 범자를 새겼던 걸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들지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로 추정되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 조선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조선 후기에 새겨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원형 석재의 표면에 간략한 형태로 음각해서 범자를 9자를 새겼는데 원형으로 돌렸었습니다. 범자를 자세하게 보면 준재진원입니다. 9자로 구성된 준재진원을 썼습니다. 당시 범자 진원을 잘 알고 있었던 승려나 장인이 새로운 부재를 갈아 끼울 때 그 표면에 범자를 새겼던 걸로 보입니다. 현재 조선 후기에 건립된 일부 석탑 표면에 범자 진원이 새겨진 사례가 확인되고는 있는데 통일신라 시대에 건립된 석탑을 후대에 중수할 때 범자 진원을 추가한 그런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는 범자 진원을 새기지 않다가 후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중수할 때 범자 진원을 새긴 그런 석탑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신앙의 양상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학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남원 실상사 동서 3층 석탑은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석탑 중에서 상륜부를 비롯해서 기단부와 탑신부가 아주 잘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와 같이 상륜부 일부 부재에 중수됐을 때 새겨졌지만 범자 진원이 있다는 것, 준재 진원이 있다는 것, 상당히 주목되고 또 학술적으로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